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주말입니다.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하루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끝이 납니다. 정말 요즘 장기 불황에 나라까지 이꼬라지고 장사고 뭐고 생업이 다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하루에 한 15시간 에서 17시간 이런 정도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는 시간 빼놓고는 대부분 일과 관련되어서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이 또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 당하신 피해자분들 1000억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요. 그 중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려가면 그래도 다 물리치고 최소한의 경호원만 데리고 피해 상인들을 일일이 위로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15분 만에 쾌하니 둘러보고 떠나는 모습, 35일 만에 했던 일이 과연 그것이 맞는가? 왜 국무회의는 안 하시고 왜 수석비서관 회의는 안 하십니까? 왜 외유는 안 나갑니까? 욕을 먹더라도 나가는 그날까지는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본인이 물러날 것을 천명을 한다면 그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살기 싫어도 그래도 일하기 싫어도 죽도록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대통령은 왜 저렇게 하십니까? 오늘 금요 칼럼 주제는요. 자, 국민들이 이 정치적인 균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요. 며칠 저한테 빠져들었는데 옛날에 제 필름이나 말한 거 글 보니까 혐오감이 들더라. 그렇게 변하는 너는 문제가 많다. 너는 뭐 보수 꼴통들보다 못하다 악담을 남기고 갔는데요. 좋은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변하냐?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보톡스 맞아서 마음이 항상 정상을 상식을 양심에 따라서 변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변해 왔지만은 항상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였다고 저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소명의식, 영어로 콜이라고 그러죠. 신의 부름이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소명의식에 따라서 성직자가 되고 이 깊은 믿음을 가지듯이 저는 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나 산전수전을 저만큼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제 주변에 한때 운동권에서 데리고 있던 후배들 배지 다 달고 저보다 훨씬 못한 사회운동을 하던 친구들 배지 다 달았는데 왜 황장수만 못 달았을까? 성질이 더러워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욱해서? 포카페이스가 안 돼서? 다 이유일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DJ 정권에 제가 특보를 했습니다. 특보단 회의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을 할 때 당무회의도 참가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아들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간의 특급 호텔에 아들들과 그 측근 양아치들이 하루 종일 특정한 데서 호텔에 사람을 불러서 만나고 그것 때문에 대기한다고 그 호텔 커피숍이 장사가 호황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놔두면 되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마이티,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DJ 정부의 햇볕 정책 부분에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 방식이 옳지 않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성역이라서 크게 떠들지 못했던 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되고 당을 접수해서 이념적으로 장악해 들어갈 때 저는 이 당이 소수의 이념적 홍위병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는 당이 아니다. 노무현 후보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과 가치를 분명히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방금 말한 내용들을 성명으로 낭독하고 7명을 데리고 탈당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 19명쯤 그런다 했는데 결국 7명만 저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인생들이 다 망했죠.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저는 철저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라크까지 갔겠습니까? 세상을 잊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쟁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정말로 잘하면 나는 저런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삼성에 앞잡이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준 모든 정책을 읽고 취임사도 거기서 조언을 해줬다, 써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난무하고 이건희 회장이 노무현 정권의 핵심들을 불러서 성지원의 영빈관에 불러서 고급 식사와 와인을 따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소리도 들었고 오른팔 왼팔들이 허구한 날 삼성의 연구소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정권의 정책에 반영했다. 그래서 FTA도 나왔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렸고 그래서 부동산 부양 정책이 그래서 행정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처럼 골프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정경련 건의를 통해서 노정권에서 대폭 열어제꼈고 그것들이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신분격차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고 기껏해야 운동권에 빌빌 싸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고급 주택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출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남들처럼 대선 때 돈을 받고 그 직후에 돈을 받고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고 그래서 저는 싸웠습니다. 제가 신장 이식 수술하기 들어가기 직전에 장충체육관에 한 2만 명 모였는데요. 그 앞에서 노무현 정권의 부패를 험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UAE 원전 저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좀 있으면 터진다고 듣고 있고 문제가 커질 겁니다. 4대강 문제, 김포 운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인간적인 약점과 결함, 주변에 의문이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사심이 없을 거라고 섣불리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만드는데 저로서는 능력이 안 되어서 못했지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잘못될 경우에 대한 리스크까지 전부 다 감수하면서 상대 후보들도 검증을 했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되고 난 뒤후에 나 좀 써달라고 단 하나의 이력서를 안 냈습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서 인사검증 자료를 보낼 거니까 좀 동의해달라 해서 제가 거부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왜 안 보내냐고 해서 보내줬어. 어디 좀 들어오라 했는데 제가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간다고 했어도 안 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최순실이나 3인방이나 우병우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권 출범하고 1년 반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패 척결 사회개혁에 대한 제안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병헌 때부터 잘못되어 간다길래 제 나름대로 길거리로 나섰고, 그리고 결국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줄 몰랐습니다. 유병헌 문제를. 그리고 3인방 문제를. 그래도 미련을 갖고 국정교과서나 더 나아가서 국회법 개정 때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나가서 길거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습니다. 자, 진인사 후 대천명이라 했는데 진인사를 했는데 대천명이 아니라 벼락을 맞았습니다. 제가 뭐 하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적었었습니다. 왜? 정권의 체질과 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할 수 있거나 기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도 했지만 잘하라고 여러 가지 도울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제가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다 나쁘게 지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정치의 부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현실 부적응을, 현실 정치 부적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서 하야해라, 퇴진해라, 탄핵하자 합니다. 자, 박이 하야, 퇴진, 탄핵하면 그러면 문재인에게, 이재명에게, 박원순에게, 반기문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은 뭐냐라고 저한테 묻겠죠. 저는 A가 싫다고 B한테 엎어지거나 C, D, E한테 엎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요, A부터 F까지가, A부터 Z까지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감시를 하고 끝까지 그들을 비판적인 시점에서, 시각에서 바라보고 내 주장은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들 앞에 던져놓고 그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겠는가? 물론 수용한다 해도요,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이걸 좌파정책이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폐기했습니다. 다 똑같죠. 공약이라는 것은 대선이 끝나면 없애는 겁니다. 샌더스가 힐러리 밀어주고 자기의 공약을 받겠지만은 힐러리가 당선되었을 때 과연 샌더스의 공약을 눈꽃만큼이라도 지키려고 했다면 샌더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을 거고, 부통령으로. 그러면 힐러리는 당선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나는 나를 뒷돈대준 사람을 배신할 수 없다. 그거 아니었겠어요? 자, 여러분, 절대로요, A부터 Z까지를 전부 밑구멍까지 파보고 그들을 불신하고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과거 경력과 그들의 과거 결탁, 재벌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결탁, 기득권하고의 관계에 대한 결탁, 그들의 재산 축적 과정 전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요, 절반은 이런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지, 여기서 박근혜 끌어내고 문재인 내가 당선시킨다? 아니, 나는 박이 보수인데 박근혜 나가면 안 된다. 종북 척결하고 문재인 될까 안 된다. 그래서 이 꼴을 보자고요. 그건 저는 용납 못합니다. 물러나야 되고요, 탄핵을 당하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절대 안 변할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죽고 말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수는 없다고 봅니다.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기회주의자들, 웰빙들이 보수로 가장하고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습니다. 뭐 만들면요, 귀찮은 일이 태반이고 내 인생이 거기에 소모되어 가고 제가 몸이 성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당을 만들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니네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죠.
저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발 누가 미워서 누구다. 내가 고향이 어디라서 어떻다. 더 나아가서 내 이해관계상 누가 되는 게 낫다. 이놈들 썩었으니까 저놈들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다 틀렸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종 순간까지 투표하러 들어가는 순간까지 판단을 유예하면서 감시하는 그런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가져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더 나아가서 역대 정권에 찍어주고 후회하는 이런 부분.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부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분도 말과 행동과 이런 과정이 너무도 달라서 한때는 패족이라고 안희정 지사가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박근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친노 친문이 과연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잘못한 것은요. 재벌과의 결탁에 의해서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에 트럼프조차도 거부한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그럼으로써 부동산을 부양시키고 한국의 저소득층, 약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그리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과 집을 가진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을 만큼 갈라지게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입니다. 그거를요. 상대적인 문제 때문에 향수 때문에 과거는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소탈한 품성과 말 때문에 무조건 다 옳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 보수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 때문에 자기 개인의 욕심들이 있었겠죠. 내가 정말 재벌의 바지 사장으로 바지 회장으로 고생하면서 나도 1인자가 한번 되어보서 저 사람들 한번 눌리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의 옛날 집이었던 청와대를 탈환해서 옛날에 살던 데서 살고 싶다. 이 이상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왜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돈을 줬는가? 그래서 핵이 없어졌습니까? 미사일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받아서 그것이 영감스럽습니까? 저는 모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요, 도그마에, 즉 사고의 틀에 갇힌 사람들한테 저 방송을 보거나 저한테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방송이 19금 야동보다도 더 위험할 겁니다. 중독성이 있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보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깨어있는 대중이 되기를,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가지는 대중이 되기를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요. 국민들 다수가 이걸 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장담컨대 아르헨티나 꼴로 가게 될 겁니다.